중학교 3학년 마칠 때가 사실 이제 마지막 기회 정도로 봐야 되죠. 가장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될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잘 볼 것이냐 못 볼 것이냐. 잘 봤을 때 플랜과 못 봤을 때 플랜은 하늘과 땅으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시험이 없죠.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때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중학교의 A 그레이드 자체가 많은 학교는 40%까지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지금 A 등급이 맞는 비율인 거죠. 이걸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 체제로 갖다 놓으면은 90점 맞는 학생들이 30% 정도대가 나온다는 얘기 자체는 내신으로 고등학교 입시로 따져보면 4등급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4등급이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최고 등급인 A 그레이드를 지금 맡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4등급 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몇 등급으로 될 것이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 과목이 올 A라 하더라도 90점대 초반 정도대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3, 4등급 일반고에서 나올 가능성도 정말 많을 수밖에 없죠. 중학교 학교 시험이 또 학교마다 다 또 난이도도 다른 상황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중학교 때 A 그레이드는 고등학교에 가면은 내신으로 따져보면 거의 4등급 되고 상황에 따라서 전국의 학생들을 하나의 고등학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수능 등급 기준으로 보면 5등급을 벗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 그레이드가 올 A다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그것도 전 과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전 과목 점수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어도 학교 내신 관리가 굉장히 여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에 반영되고 서울소재대학의 수시에서 60%를 뽑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학교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과목 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46%가 1학년 때 결론이 납니다. 2학년 때가 한 40%고 3학년 1학기 남은 한 학기는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1, 2학년 때 거의 90%가 결론이 나는 거고 그 90%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1학년 때 결론이 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당장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결론이 나는 게 절반이 결론이 난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커버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지 안 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은 가장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될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잘 볼 것이냐 못 볼 것이냐. 잘 봤을 때 플랜과 못 봤을 때 플랜은 하늘과 땅으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뚜렷한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또 그러한 노력의 과정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이 절반 끝난다. 그 절반을 날렸을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이 한 3, 4등급 때까지 쳐졌을 때 남아있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들은 다들 선택 과목들이고 수능이랑 어떤 그 내 학교 내신에 상관없는 과목들이 지금 절비하게 늘어져 있는 거죠. 3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 점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스코어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거의 수시는 결정났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안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리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결정이 났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노력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들 왜 배제합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냥 아직까지는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만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입시적인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것이 그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이 내신 관리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내신에서도 킬러 문제가 있고 중킬러 문제가 있고 막 꼬아놓은 문제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것 자체가 수능을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수능 킬러 문제와 내신 킬러 문제가 따로 놀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시험 문제지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구해서 풀어보고 여기 잘 적응할 수 있는 컨디션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선행학습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영어가 절대평가입니다. 90점만 넘으면 되죠. 90점을 맞으나 100점을 맞으나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수능 시험 문제를 지금 풀어봤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영어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90점이 넘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당연히 도움이 됐다라고 해야 되죠. 이미 영어가 이 현재 상태 유지만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 다른 과목에 집중할 시간이 그만큼 시간 확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행학습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뒤져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지금 이제 사실상 목전에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죠.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국 시험을 보면서 내가 몇 등급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전국에서 뭐 100분의 1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값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점수를 받아본다라는 거. 그리고 중학교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신에서 상대평가 등급을 받아본다라는 거. 여기에 컨디션, 자신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잘못 봤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나는 정시파다, 수능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무서운 얘기가, 나는 내신이 안 나오니까 수능 정시파는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미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차피 내신으로 안 될 거니까 수능 시험은 2년 있다가 보는 시험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또 뒤로 가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오고 이런 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대학 입시적인 부분들로 봐서 얘기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딱 보고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정시로 해서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나한테 주어진 정시의 40% 기회도 사실상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시험에 도래할 텐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불안한 거죠. 중학교 시험을 A 정도가 나오면 괜찮다고 했는데 또 저 같은 사람이 90점 중반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라고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명확하게 등수도 안 나오는 거고, 또 뭐 특목고 자사고가 그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갈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자꾸 불안하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도 이거 빨리 뭔가 미리 해야 된다. 학교에서 미리 안 해주니까 스스로라도 좀 미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상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게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입시 구도도 그렇고, 지금 입시 구도도 통합 수능에서 수학이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하니까 이과로 강하게 유도가 되고 있는 거고, 왜 수학이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까? 라고 또 보면은 뭐 수학 30문제 중에서 그 22문제가 공통 과목인데 그 공통 과목이 수원투입니다. 수원투는 어디서 나오는 구조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커리큘럼에 편제되어 있는 겁니다라고, 만약에 이 얘기가 여기까지만 간다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2학년 수원투를 얼마만큼 빨리 끝내놓느냐가 문과든 이과든 경쟁력의 핵심이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입시 어떤 그 시험 수능의 어떤 구조적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학력 측정이 그만큼 중학교 현장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사실 전무한 상태고, 계속 진로 적성에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뭔가 자신 있는 과목이 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어떤 게 피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적성에 대해서 잘 교육을 했다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 들어갈 때는 다 좋은 대학, 좋은 명문 학과 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아무리 진로 적성을 저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내가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학학계로 다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력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을 때 법원은 이미 막아놨죠. 제도적인 공간에서는 못하는 거고 또 입시적인 관점을 놓고 와서 저걸 굳이 부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더 그런 현상은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있는 그 범위가 안 알려진 게 문제죠.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제를 보면 언더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랑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제가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하죠. 그 조사를 해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상상 이상입니다. 이 선행학습의 정도 자체가. 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뭐 고등학교를 뭐 끝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이냐 부정적인 면이냐 어떤 뭐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거는 각자 학자들이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학생 개별적인 본인들은 스스로 좀 평가받아 보고 있는 거죠. 선행학습을 했고 선행학습에 대한 어떤 그 성취도에 대한 시험이 국가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죠. 수능 평가 모의고사도 있는 거고 수능 시험도 있고 매 학년 거의 매달 분위기로서 보면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끝내는데 그 모의고사 보면은 몇 점 나오면 어느 등수다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개별적인 집단에서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나라에서는 말랐겠지만 개개인이 다 알아서 잘 하고. 그렇죠. 그건 교육학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 본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운동이 나한테 맞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는 자기 생체 리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해석이 되듯이 공부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마지막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 명확하게 국가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시험이라는 제도를 바꿔놓고 뭐가 중요하고 또 입시 회사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교육당국에서는 뭐 통합수능에서 문이과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확인된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통합수능의 핵심은 수학이다. 그래서 수학 1, 2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하고 있고 국어에서는 뭐 언어 매체 합법화자가 먼저 어려운 얘기지만은 뭐 언어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문제를 더 잘 풀고 있고 점수가 더 좋다. 같은 점수 맞더라도 언어 매체가 뭐냐 문법이다. 그럼 국어에서도 문법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전파가 되고 있는 거고 영어는 90점 넘으면 된다. 언제 90점이 넘느냐가 관건이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사교육 시장에서는 그 세 과목에 대한 전략이 딱. 그렇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패턴인데 결과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과 애들은 국어하고 수학도 다 잘한다. 점수 인플레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과목은 또 뭐냐? 과학이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과학 공부 제대로 안 나오면 의대 못 간다. 이미 일말화된 얘기가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탐구, 사회다, 뭐 과학이다라고 하는 좀 나중에 미뤄진 암기 과목 정도로 해석을 하는 시대가 이미 굉장히 지금 각 층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 이쪽 층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쪽 층에서는 그건 좀 나중에 해도 되고 왜 이렇게 부지런을 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봐서 둘 중에 어느 얘기가 맞았을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시장에서도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이게 개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의 그 어떤 그 학생들의 표본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마쳤을 때의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갔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성적으로 놓고 보면은 첫 시험이 참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수능은 의대를 목표로 했던 학생이 만약에 재수를 하러 들어왔을 때 의대 목표생이었는데 국어가 한 4, 5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탐구가 한 4, 5등급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1등급인데 이런 학생들이 4, 5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신 재수학원에 계신 분들은 재수생들은 이랬든 저랬든 성적 상승이 거의 90% 이상 올라갑니다. 그 한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러면은 학교 내신이라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적 결과를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한번 보면서 이 결과값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학생은 내신 한 3등급 중반대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대 갈 수 있을 것인가 지표를 보면 사실 좀 암담하죠. 그러니까 밀어버리는 거죠, 공부 자체를. 어차피 내신은 안 되는 거니까 기말고사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수능을 어차피 몇 년, 한 2년 있다가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구도인데, 만약에 목표 자체를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말고사 때 정말 길어 쓰고 수능 준비하듯이 한다라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거와 안 하는 거로 안 하는 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내신이 떨어지는 그 학교에서도 수능 준비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능 준비는 본인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라는 거고, 학교에서도 그만큼 또 스포트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적이 낮아지는 학생의 성적이 높아질 수도 있다 없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한 거죠. 5등급 1등급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게 팩트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문제는 그 5등급이 1등급으로 갈 만할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로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보고 내신 성적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날부로 기말고사를 정말 막강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든, 아니면 정말 수능 준비를 막강하게 해보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신이 1등급대가 나오면은 수능도 1등급대가 나오는 게 베스트 컨디션이고, 내신이 2등급이면 수능도 한 2등급 정도 같이 맞춰주면 그나마 그래도 성적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내신은 2등급인데 수능은 한 4, 5등급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선택지도 굉장히 좁혀져 있는 거고. 어쨌든 수능 계속 안고 가야 돼. 그렇죠. 내신이 잘 나오잖아. 반대로 내신은 3, 4등급인데 수능은 1, 2등급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랬던 그 구조가 나한테 맞게 끼워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내신 나빠진 학생들이 내신도 한 4, 5등급 나오는데 수능도 4, 5등급 나오게끔 방치를 해두고 있는 거죠. 어차피 수능 시험은 나중에 있으니까. 잘하면은 요즘 다 재수하는 분위기인데라는 것들이 또 일반화되어서 뭐 재수까지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유는 더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그 페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보면 가장 쉬운 건 영어죠.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끝내놓으면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현행 수능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형태죠. 그러면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대학 입시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그 언어 매체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언어 매체는 문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국어 수능 시험장에서 한 30% 정도 학생들은 언어 매체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70% 정도는 지금 합법과 작문인데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문법 준비를 좀 열심히 해놓고 자신감 있게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 수능에 대한 어떤 선택지가 더 유리한 어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대열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또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수능에서는 독서하고 독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재를 읽어보면서 문해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께서 수능 국어 시험 문제집 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어는 읽을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부모님들 읽어보시면 이런 게 국어 수능 시험이구나. 이 자체가 왜 깊이 있는 사고력이라는 게 요구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왜 문해력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독서만 많이 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는 과목이 국어일 것 같고, 뭐 영어는 일단은 절대평균 빨리 해놓으면 건 좋을 것 같고, 수학은 특히 중학교 1, 2, 3학년의 수학의 점수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은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상승 커브에서 더 자신감을 갖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는 추세인지가 중요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뭐 선행학습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끝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내긴 끝냈는데 어느 정도 측정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때가 되면 이 정도 진도를 끝냈을 때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를 받아서 요 해당되는 단원을 풀었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냐라고 놓고 보면은 됐다 안 됐다가 결판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어차피 이미 문제는 다 나와 있으니까 선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는지는 그걸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제가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선행학습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다. 다만 선행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측정을 해봐라. 그 측정은 단순하게 다니는 학원에서 선생님 말만 듣지 말고 지금 뭐 교육청 모의고사가 문제지가 다 공시가 되어 있죠. 요 해당되는 단원까지 언제 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 풀어보고 몇 점이면 전국에서 몇 등급이다. 100분위 점수는 몇 점이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마치 건강검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 어떤 특정 부분의 수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외우고 다니는 분들도 많죠. 대부분의 어떤 건강검진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공부라는 것들도 그냥 막연하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끝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말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측정도 정확하게 받아보는 거.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학교 시험지 문제지 풀어보고 그 학교 시험지에서 이 점수를 풀어봤을 때 한 몇 점 정도가 평균 점수가 나왔고 이걸 풀어봤을 때 한 90점 이상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라는 것들이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시를 보면은 사실은 예측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학생도 뭔가 파고들 수 있는 어떤 조금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 거죠. 이게 부모님들이 계속 열심히 해서 하면은 학생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시험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그러면은 학생 스스로도 이런 루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에게 뭔가 인지를 시켜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마칠 때가 사실 이제 마지막 기회 정도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본격화된 것이 이제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조금 비관적이고 좀 낙담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이런 말씀 드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보는 첫 모의고사가 사실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또 뭐 점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석은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게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보고 결과가 좀 여의치 않게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것저것 복잡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대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수능이라는 어떤 B플랜을 바로 가동을 하는 것이 재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이고 방학도 있고 학교 시험 기간 이것저것 다 합쳐보면은 실제적으로 수능 준비는 재수생들이 9개월 공부하는 시간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학년 기간 동안에. 그만큼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